개발이죠. 그죠? 이게 바로 국가주의입니다. 그래서 케말 파샤의 개혁은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고, 그러면은 독립의 그 공헌이 있다는 걸 알겠는데 국가의 아버지까지 갈 거 있냐? 이거를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칼리프 제도를 폐지를 했고 아랍 문자를 없앱니다. 그러면 로마자 문자 써라. 그러니까 터키어를 로마자로 표기하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서구식 법 체계를 도입했습니다. 보통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공립학교에서 이슬람 교육을 금지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태인 학자들을 초빙해서 대학 시스템을 만듭니다. 일부 다처제를 폐지하고 일부 일처제를 도입합니다. 여성의 복장에 자유를 줍니다. 여성의 투표권을 줍니다. 여성도 교육받을 수 있게 여성 교육 개혁을 합니다. 이 정도면 나라의 아버지라 불릴만 하죠. 그죠? 칼리프 제도를 없앱니다. 종교 분리의 원칙을 도입을 하고 문자도 아랍권으로 섞이지 마라. 로마자 써라. 서구식 법체제 써라. 그 다음에 보통교육을 실시한다. 학교에서 이슬람 교육하지 마라. 유태인 학자 불러서 좀 잘나가는 대학 모델 본받아서 좀 좋은 대학 만들어봐라. 일부 다처제 이런 이상한 거 하지 마라. 일부 일처제 해라. 여성 복장 자유로 한다. 오히려 히잡을 쓰는 거를 반대한 법을 만든 사람이 케말 파샤입니다. 그러면 터키의 정치 지형은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은 여자들이 히잡을 쓰냐 안 쓰냐를 보면 됩니다. 굉장히 재밌죠. 이게 히잡 배틀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터키는 보면은 완전 이슬람주의자들이 정권을 잡으면은 히잡을 쓰게 합니다. 히잡 써도 된다. 근데 케말주의파가 정권을 잡으면은 히잡을 쓰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개혁의 근본적인 한계는 뭐냐면 위로부터의 개혁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케말 파샤가 비교적 좀 젊은 나이에 죽습니다. 38년에 사망을 하니까 60세가 되기도 전에 사망을 한 거죠. 그래서 대만 같은 경우에는 본토까지 다 합하면은 그 장제스가 50년 통치하죠. 그죠? 우리나라도 이승만, 박정희 다 합하면은 몇 년입니까? 48년, 12년, 한 30년 가까이 하다가 전두환 체제까지 하면 40년 가죠. 근데 이게 보수 산업화 이게 일관되게 쭉 가야 되거든요. 근데 터키의 안타까움은 첫 번째 무슬림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위에서 시스템을 고쳐도 오늘의 교훈은 뭐냐면요. 시스템은 정신을 못 이긴다. 제가 이 책을 보고 그런 교훈을 얻게 됐습니다. 시스템은 정신을 못 이겨요. 이런 시스템을 다 구축을 해놔도 결국에는 국민의 완전 다수가 무슬림이기 때문에 이게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근데 세속화가 가져다 준 달콤함과 강력함과 그 선진성이 워낙 세기 때문에 터키가 버텼는데 지금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서 위로부터의 개혁이라는 한계, 그러면서 뒤에 너무나 빨리 내각제. 우리나라가 왜 성공한지 아세요? 많은 학자들이 강구하고 있는 게 있는데 내각제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내각제 하거나 내각제의 단점이 뭐냐면 1년, 5개월, 2년 주기로 계속 총리 바뀌어요. 왜? 내각제라는 거는 현실적으로 연립정당을 구성하기 때문에 여러 정당이 다 들어오거든요. 그럼 정당이 연합이 돼서 과반이 넘으면 거기서 총리가 나오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준석과 저와 장제원과 그 다음에 조국이 하나의 연립정당을 구성했다 봅시다. 여기서 한 3개월간 연합이 될 수 있겠죠. 누가 싫어서 연합이 될 수 있겠죠. 끔찍한 혼종이죠. 그죠? 저랑 이준석, 조국, 장제원. 근데 어쨌든 예를 들어서 이러한 연립정당이 만들어졌다 봅시다. 뭐 그린 파티, 블루 파티, 뭐 레드 파티 해가지고. 근데 여기서 총리가 나왔어. 근데 예를 들어서 저랑 이준석이랑 뭐 진화론과 관련해서 싸웠어. 아니면 여자 화장실, 트랜스젠더 화장실 갖고 싸웠어. 그러면은 연립정당이 깨지니까 총리가 없어지지. 과반 이상을 못하니까. 내각제의 불안함이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터키가 왜 지금 이 꼬라지로 가고 있고 박정희 같이 선진적인 산업화를 왜 못했냐면은 60년대, 70년대, 50년대 계속 정치질 한다고 나라가 뒤집어지고 계속해서 총리가 바뀌어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최악은 뭐다? 무슬림의 인구가 줄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나마 케말 파샤가 이러한 개혁 첫 단추를 깼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거의 무너지기 직전이라고 저는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장부터 다 뜯어고치죠, 그죠? 이런 서구식 중절모를 쓰게 만들고 여성 복장 자율화를 이제 가져오고 히잡 같은 거 쓰지 말게 하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이제 터키를 서구처럼 만들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저도 이 미국에서 유학을 하면은 우리가 잘 몰랐을 때는 중동 이러면은 막 다 똑같은 사람 같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 미국 가서 알았어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일단 첫 번째 복장. 얘는 딱 봐도 뭔가 인종이 굉장히 좀 신기하다. 뭔가 이 금발의 그러니까 이 코케시안 그러니까 백인과 아랍 사람이 섞인 듯한 민족인데 복장도 굉장히 자유롭다. 그럼 거의 거진 그 터키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터번을 뭐 이제 히잡을 쓰거나 이런 어떤 이런 복장에 있는 여성들은 대부분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많아요. 굉장히 엄격한 이런 나라들에서. 근데 터키 친구들이랑 대화해 보면은 입도 굉장히 걸걸하고 뭐 음담 패설도 굉장히 잘하고. 근데 다른 뭐 사우디나 그다음에 뭐 다른 나라들 뭐 파키스탄에 이런 데서 온 사람들은 굉장히 폐쇄적이고 다른 사람이 잘 안 섞여. 근데 터키 애들은 노는 것도 잘 놀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어떤 뿌리를 이제 캐다 보면은 그러한 근원이 있는 거죠, 그죠? 이란 같은 경우에도 서구식 개혁을 받아들였다가 1979년에 무너진 케이스고 역행한 케이스고, 그죠? 근데 터키 같은 경우에는 중동에서 그 어떤 나라보다도 서구화된 나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터키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거는 이거는 시대사적으로도 한번 진단해 볼 만한 부분이죠. 그래서 세뮤얼 헌팅턴의 문명의 충돌이라는 책을 보면 그래서 터키에 대한 파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바로 밑에거든. 서구화가 존속될 수 있느냐 아니느냐 되냐 안 되냐 그거를 볼 수 있는 지표가 터키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 성소피아 성당 이었고 로마 제국 때는, 근데 오스만 제국이 점령했을 때는 모스크가 되었고, 다시 케말 파샤가 대통령을 할 때는 이게 박물관이 되었고, 그러니까 모스크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에르도안이 2020년에 이거를 또 모스크로 딱 바꿔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케말 파샤가 왜 이런 급진적인 개혁을 추진했는가, 케말 파샤의 사상을 잘 축약한 문장이 있습니다. 나는 종교가 없다. 나는 종종 모든 종교가 바다 밑바닥에 가라앉길 바란다. 종교의 힘을 빌려 정보를 이끄는 통치자는 나약하다. 이는 마치 국민들을 덫에 가두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우리 국민은 민주주의 원칙, 진리가 내리는 명령, 과학의 가르침을 배울 것이다. 미신은 사라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거는 종교의 힘을 빌려서 통치를 하는 거는 굉장히 비겁하다. 왜냐면은 선동하면 되니까요. 알라의 뜻이느니라. 또는 중세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뜻이느니라. 어디 반박을 하느냐? 죽고 싶냐? 너 처형. 비겁하다라는 거죠. 분명한 사람들이 보편적 원칙에 따라서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그 원칙에 따른 법 체계가 있어야 되고, 그게 바로 문명이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케말 파샤가 한 가지 관광한 게 있다라면은 종교가 없다. 그럼 시스템만 구축하면은 이후에 터키는 신의 손에 한번 그 운명을 맡겨볼 만하다. 그런 이제 생각을 가졌던 것 같은데, 그거는 안 됩니다. 왜? 이 사회는 반드시 뭔가를, 이 사회는 완전한 진공 상태로 있을 수 없는 공간이거든요. 제가 굉장히 심하게 표현했지만은, 이 문명사를 보면은 어떤 문명이든 간에 다 메이저 종교가 있습니다. 공산주의? 무신론인가요? 아닙니다. 인간을 신으로 봤더니 인간 종교입니다. 중동? 알라라는 신을 섬기죠. 프로테스탄트 국가들? 하나님을 섬기다가 지금은 이상해지고 있죠. 중국이라는 나라? 완전히 돈이 신인 나라죠. 그죠, 거기는. 근데 과연 이 90%의 무슬림이 있는 바글바글한 이곳을 시스템만 바꾼다 해서 과연 될까?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의 터키 현대사 지금은 뭐가 됐냐?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놓은 케말 파샤가 사라진 뒤에 이제는 그 공백되어 있는 그 공간을 무슬림이 다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게 정치사적으로 나타나는 것일 뿐입니다. 에르도안 사태를 통해서. 그래서 케말 파샤 시대에는 이렇게 터키 지형, 정치 지형을 그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이스탄불이 서울이죠. 도심에는 세속주의, 군부 이런 게 이제 상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부가 다스리고 있고 세속주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종교 분리죠, 그죠? 그게 이제 이스탄불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외곽 지역으로 가보면은 농촌, 노동자, 무슬림. 이게 바로 1920년대, 30년대, 40년대 터키인데 50년대부터 2000년대는 이게 완전히 점령당하는 겁니다. 뭘로? 외곽에 있는 무슬림들이 풀뿌리 조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노동자들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아, 먹고 살기 힘드시죠? 우리 돈 많습니다. 예? 유럽에 나가 있는 무슬림 동지들이 돈을 벌어서 당신에게 돈을 줄 겁니다. 그리고 알라를 믿는 우리들은 가난한 자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외곽 지역에 이슬람 풀뿌리 조직들이 막 생깁니다. 몇십 년 동안. 그러면서 약자들과 결합이 됩니다. 그러면서 외곽에 형성된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내부로 치고 들어와가지고 내부에 그나마 터키를 지탱해줬던 군부와 세속주의를 다 깨뜨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터키의 역사의 진실입니다. 터키의 정치의 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제가 많다고 말씀드렸죠. 뭐냐면은 우리나라도 이승만을 중심으로 해서 자유당이 정치를 하다가 잘 못했죠, 그죠? 그러면서 일당 독재를 하였고 일당 독재를 거의 했죠, 그죠? 그러다가 부정선거까지 갔고 그런 것처럼 터키도 똑같습니다. 케말 파샤라는 상징을 뒀지만 케말 파샤가 일찍 사망을 하고 그 뒤에 공화인민당, 우리식으로 하면 자유당이에요. 이 공화인민당이 일당 독재를 하다가 막 부정선거도 하고 이거 똑같습니다. 공화인민당도 부정선거했습니다. 거의 뭐 데칼코마니 이 정도면은. 그래서 46년에 총선을 했는데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자유당, 터키식으로 하면 공화인민당이 46년에 부정선거 해가지고 일단은 또 총선에서 그 과반석 이상을 395니까 거의 대다수 가져갔죠. 근데 1950년에 뒤집힙니다. 민주당한테 집니다. 민주당한테 이제 왜 지냐면은 이때까지 억눌러 놨었던 그런 억압에 대한 사람들의 이제 반발이 터지는 거죠. 우리나라도 자유당이 이제 50년대 그다음에 60년대 초까지 쭉 정치를 하지만 경제가 나아지지 않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위로부터 개혁이니까 이승만식 개혁도 위에서부터 개혁이니까 사람들이 막 반대도 심하고 그러면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힘들고 여기다 3.15 부정선거 터지니까 튀어나왔죠, 그죠? 그런 것처럼 민주당이 어부지리로 당선됐던 것처럼 터키는 더 심했습니다. 왜? 칼리프 제도를 없앴고 아랍 문자를 없앴고 그 다음에 심지어 안식이 그 이슬람의 안식일인 금요일인데 국가 공식 휴일도 기독교식으로 하면 주일, 세속적 표현으로 하면 일요일로 바꿔버린 사람이 케말 파샤입니다. 엄청난 반발이 있겠죠. 여기다가 여성 복장 자유라, 여성의 참정권 이런 것까지 다 주니까 90%가 무슬림인데 당연히 뒤집어지죠. 야 케말 파샤 너 독립운동한 저 정권 알겠는데 이건 심하지 않냐 막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경제도 나아지지 않으니까 못 살겠다 갈아엎자. 우리도 자유당을 갈아엎을 때 당시에 장면 윤보선이 뭘 밀었습니까? 못 살겠다 갈아엎자 이랬잖아요. 그럼 자유당이 뭐라 홍수했습니까? 갈아봤자 소용없다. 뭐 어쨌든 이런 어떤 그 내전적인 상황이 있었던 것처럼 터키의 1950년도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케말 파샤의 공화인민당이 역사의 뒤행길로 사라지고 나중에 정당 이름을 바꿉니다. 민주당의 시대가 됐는데 이것도 참 우리나라랑 똑같은 게 자유당을 없앴어. 3.15 부정선거 때문에 들고 일어나서 4.19로 이제 자유당이 없어졌죠, 그죠? 그 다음에 민주당이 나타났는데 민주당은 정치를 잘했습니까? 무능하죠, 그죠? 그냥 원래 하던 거를 답습하는데 별로 차이가 없어. 근데 더 최악은 내각제 해가지고 더 정치가 개판이 되고 그 데모 같은 것도 잘 진압을 못하고 그러면서 5.16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근데 터키도 똑같습니다. 민주당이 당선되긴 했는데 이제 막 그 농촌 포퓰리스트라고, 그러니까 농업 포퓰리스트라고 약간 김대중식의 농사 지으십시오 이러면서 막 그러면서 거의 이제 농업 중심으로 이제 갔습니다. 그러니까 농사 잘 지으면은 뭐 더 국가에서 사주고 그러면서 국가가 초과 지출하게 되면서 막 인플레 오고 재정 악화 오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1950년대 터키가. 그러면은 터키는 이때 50년대 민주당은 그 우리식으로 하자면은 그럼 공산주의 우리나라 민주당이 공산주의랑 친한 것처럼 그러면 터키의 민주당은 이슬람과 친한 거 아닌가요? 그럴 수 있겠는데 그런 건 또 아니었어요. 이것도 뭐냐면은 우리나라 원래 민주당의 초반부를 보면 한국 전쟁의 여파 때문에 반공을 했습니다. 외연적으로는. 그런 것처럼 당시에도 이 터키의 민주당도
독립전쟁 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안보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이랑 한편 먹자 뭐 이런 식으로 친서방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1950년에 터키의 민주당이 뭘 결정하냐면 한국전쟁을 결정하게 된, 파병을 결정하게 된 겁니다. 와, 여기서 형제의 나라가 나오죠, 그죠? 근데 공부를 하면 알 수 있는 것이 뭐가 형제의 나라, 뭐 돌골족 뭐 그런 걸로 엮이는 게 아니고 터키의 당시에 민주당이 왜 한국전쟁 파병을 결정했냐면 나토 가입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선택이죠. 그래서 당시에는 터키 청년들이 한국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온 거거든요. 물론 그중에 굉장히 감사한 분들도 많죠. 하지만 터키 정부 차원에서 파병 결정은 지극히 현실적인, 독립전쟁 한 지 얼마 안 됐고 제일 그 튼튼하고 믿을만한 나라가 미국이니까 미국한테 잘 보여야 되고 미국과 하나가 되려면 나토에 가입해야 되니까 나토 가입을 위해서 한국전쟁에 파병을 결정을 했고, 우리도 요번에 유럽 서유럽과 하나가 됐습니다. 한국전쟁을 통해서 그 어필을 해서 실제로 이제 나토에 나중에 가입하게 되죠. 그죠? 근데 이때 약간 이게 불안한 기운이 여기서 아까 스멀스멀 나오는 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전쟁 참전할 때 뭐라고 합니까? 트루먼 대통령과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기독교적인 윤리를 강조하죠. 루즈벨트가 2차 대전 참전할 때 미국 청년들한테 뭐라 했냐면은, 그때 완전 기독교 연설을 하거든요, 이 사람이. 왜냐면 문화 저변에 깔려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미국은 하나님이 보호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호 아래 이 자유를 지켜야 되고 이번에 우리가 승리하면은 뭐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메가더도 그렇고 뭐 주기도문 하고, 그죠? 서울 수복한 다음에. 그리고 그 벤플리트 장군 같은 경우에도 항상 기도하시고. 근데 터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파병할 때 당시에 터키의 민주당이 무슨 논리를 내세웠냐면은, 무신론 공산주의에 대항하기 위해서 지하드 전쟁을 하자. 농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터키 민주당이 당시에 터키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한국전쟁 파병 논리를 뭐로 펼쳤냐면은, 무신론이잖아요, 공산주의가. 무신론 공산주의자들에 대항하기 위해서 지하드 전쟁을 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왜 싸한 거냐면은, 터키 현대 정치의 기저에는 항상 이슬람주의가 항상 또아리를 트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 이번에 에르도안 사태는 뭐냐? 신오스만주의의 그 사태의 기저에는 뭐가 있냐? 거의 한 세기 가까이 진행된 이슬람화가 천천히 진행돼서 여기까지 온 것이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케말이 금지해놨던 여성 히잡이라든가 이런 것들 하나씩 풉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이슬람 교육을 해도 된다 이런 걸 풉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터키에 대해서 이슬람문이 더 열리게 되는 거죠. 제도권 안에서. 근데 이 민주당도 또 갈아엎어집니다. 왜? 경제를 엄청 못했거든. 우리나라 민주당 똑같아, 그죠? 우리나라 민주당도 반공을 하긴 했어. 근데 경제를 못해서 5.16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거 똑같아. 근데 또 웃긴 거는 뭐냐면은 1960년에 터키의 민주당이 무너지는데, 이때 또 웃긴 게 터키에 어떤 뉴스가 퍼지냐면은 한국이라는 나라에 4.19가 터져가지고 자유당이 전복됐다더라. 그 소문이 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당연히 다 팩트입니다. 그래서 터키의 청년들도 들고, 이거는 제 4.19 사진이고, 터키의 청년들도 들고 일어나가지고 못 살겠다 갈아엎자. 그 민주당도 이제 숙청이 된 거죠. 정리를 할까요? 우리나라의 자유당 민주당이 차례대로 무너진 것처럼 터키도 똑같이 공화인민당과 민주당이 자유당 민주당에 준하는 이런 정당들이 쓰러진다는 거죠. 여기서 뭘 알아야 되냐? 대한민국 현대사를 보면서 나라를 저주하고, 이 나라는 왜 이렇게 쿠데타가 많이 일어났고, 이 나라는 왜 이렇게 독재를 많이 하고, 이 나라는 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시끄러운 소문이 많고, 막 깡패 정치가 많고, 이 나라는 못쓸 나라네 라는 역사학자들은 좀 정신을 차리란 말입니다. 나라 만들기가 이만큼 어렵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쿠데타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만 데모 많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만 내전하고 막 사람들 죽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나라가 다 피를 흘리고 쿠데타를 하고 사람들이 실각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겸허한 근대국가 만들기라는 그 도도한 과정 속에서 대한민국의 특별한 위치를 자각할 수 있어야 그게 양심적으로 저는 학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본론으로 다시 들어가서 그러면은 이 민주당이 무너질 때 시민들만 들고 일어났느냐? 아니죠. 우리나라 1961년에 5.16 일어났던 것처럼 터키의 1960년에도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겁니다. 우리나라 4.19, 5.16도 거의 이제 융합된 움직임이죠. 그죠? 시민혁명과 혁명이라기에 시민 봉기와 그다음에 5.16이 하나 되는 움직임이었던 것처럼 터키도 당시에는 시민들도 들고 일어났지만은 야, 정치 똑바로 안 하냐? 우리 케말 파샤가 어떤 식으로 나라를 동시켜 놨는데 또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가지고 정치 똑바로 해라 이러면서 당시에 민주당 정치인들 이렇게 잡아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다르죠.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의 5.16은 성공적인 이유가 20년을 일관되게 쫙 깐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김대중, 김영삼 까불면은 막 때려잡고 뭐 공산주의자들 침투하면 막 전쟁할 것 같이 막 밀어붙이고 기업인들 보호해주고 이게 20년 쫙 가니까 대한민국이 되는 거거든. 근데 터키 같은 곳은 케말 파샤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부가 딱 뒤에 있어.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같이 뒤에 딱 있단 말이야. 터키를 우리가 지킨다. 근데 그러다가 민주당이 정치를 잘 못한다. 또는 이슬람 정당이 나타난다. 일로. 어디 터키 케말 파샤가 건국한 나라 이렇게. 우리 식으로 하면 이런 거죠. 이승만이 만든 나라를 어디 문재인 이재명이 정치하냐. 제가 만약에 장군이면 나타나가지고 끌고 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터키의 군부의 한계는 그거죠. 일관된 정치를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박정희만큼의 우수한 정치 질서를 창출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예, 우리나라의 5.16의 박정희의 5.16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정희에 대한 연구, 저는 우리 선배학자들이 많이 해주셨지만은 다음 세대인 저희가 더 바통 이어받아서 더 연구할 가치가 있는 파트입니다. 왜? 제가 비교 정치학적으로 여러 나라의 역사를 공부하잖아요. 이거는 거의 미스테리에 가까운 운동입니다. 5.16 이후의 박정희 시대라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터키는 거의 반세기 동안 계속 쿠데타 일어나는 나라입니다. 2016년에도 쿠데타 일어났으니까. 근데 그만큼 뭐가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일어나거든. 우리나라 쿠데타 왜 안 일어납니까? 이 박정희 20년 안에 모든 걸 다 끝내놨다는 거거든. 정치 질서의 확립. 어쨌든 다시 터키로 넘어가겠습니다. 터키 강의 재밌죠, 그죠? 이런 것도 시사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투자를 하는 거 하시는 분이거든, 학교 선생님이건 학부모님이건 간에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60년, 70년, 80년, 90년대 계속 나타나서 쿠데타를 하는데 제가 오늘 강의가 너무 길었기 때문에 좀 요약을 하자면은 나타나서 그냥 수습만 하는 게 아니고 상권 분립이 약해져 있다? 그럼 상권 분립 강화시켜주고 입법부와 행정부가 통제가 안 된다? 그럼 나타나서 헌법재판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언론 자율성 확보해주고 그 다음에 근데 이게 하나 잘못한 게 수입대체 산업화라고 하는 잘못된 경제정책을 써버렸어요. 이게 남미 모델이거든. 그러니까 원자재를 해외부터 조달해가지고 완제품을 만드는데 그 완제품이 국내에 들어와 있는 서양의 완제품을 몰아낼 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하자. 근데 결국에는 경쟁을 옹호하는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경쟁을 안 하다 보니까 상품의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거든. 그럼 역으로 수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미가 망한 거고 우리나라의 박정희와 이병철 그다음에 정주영이 위대한 이유는 세계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국내도 재패가 되고 해외도 수출이 되는 거거든. 근데 터키랑 남미는 그게 안 됐단 말이에요. 터키 강의하다 보니까 박정희가 너무 위대해 보이지 않나요? 어쨌든 박정희 대통령. 그래서 어떤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러면서 70년대에 또 민주당이 살아남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민주당도 정당이 계속 바뀌죠. 그죠? 뭐 열린우리당이 있고 민주당이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70년대에는 민주당이 또 군부가 이제 민주당을 한번 잡아 넣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정치해주니까 또 나타나가지고 또 정치를 했는데 또 잘 못했어. 이러면서 특히 70년대는 난리가 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좌파 우파죠. 여기는 얼마나 살벌하냐면 무슬림, 비무슬림, 좌파, 우파, 부자, 가난한 자 터키 사람, 비터키 사람